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간에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주간 자체의 시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부처님 오신 날 시장도 보시면 이게 주간인데 주간에 완전히 행보였고요. 어제도 주간 내내 지금 행보였고 오늘도 지금 현재 주간 내내 행보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5월 17일 금요일 현재 시간 14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모두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자, 그러면 오늘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갈림길에 좀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갈림길에서 흐름 하나 정도는 지금 체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흐름이 체크가 됐는지 보시면서 오늘장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38포인트 0.10%가 하락이라기보단 약보합으로 마감한 39,869포인트에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밀리고 마이너스로 끝난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 정도 포인트는 크게 눈에 띄는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4만 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4만 포인트, 그러니까 이미 상승의 탄력도가 있었고 상승의 피로도 고조됐던 상태에서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했다. 이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4만 포인트라는 수치를 찍었다라는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심리적 저항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처음 가보는 곳, 여러분 이 해외여행을 가시면 물론 이제 해외를 안방 다니듯이 늘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저처럼 맨날 시장에 매여 있는 몸은 해외를 한번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외국에서 공부했을 때를 빼고는 해외여행은 언제 간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해외를 가면은 좀 새로운 곳을 가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언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장도 처음 이러한 구간을 넘게 되면, 사상 처음이라는 자리를 구경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 물음표가 떠올라요. 이 자리의 의미 아닙니다. 그림이에요. 물음표가 떠올라요. 야, 여기서 진짜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거는 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수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4만 포인트를 찍고 전강 후약으로 끝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 투자들이 좀 발을 살짝 빼는 저항성이 나타나는 매물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고요. 나타났던 조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순수했다. 예, 그냥 순조로웠다기보다는 순수했습니다. 아주 특이하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측면은 전혀 없고요. 그냥 순수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특별한 문제점 없었지만 이제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좀 등장했다 볼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제 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죠. 어제 자리는 답이 딱 두 개다. 현재의 추세를 그냥 유지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방향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딱 그 둘 중에 하나 중에 둘 다 했죠. 새로운 길로도 갔다가 다시 빠져서 쉬어가는 쪽에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국은 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쉬어가는 매물 소화 과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예쁜 표현인 것 같고요. 어제는 그런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한 차례 휴식기를 갖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휴식기 속의 이면에는 어떠한 말씀들이 좀 있었냐면, 일단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왜 부담이 되냐 하면, 앞서서도 사실 이미 그랬습니다만 시장에서 그냥 강하게 인지하고 강하게 생각했던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 금리 인하가 빨라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들이 팽배하게 작용이 됐던 건데, 연준 인사들이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 아직 생각보다는 해당 지표 정도를 보고 빠르게 결정하기엔 좀 일러, 이런 또 언급들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입장에서는 좀 몸을 사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몸을 사리는 전략을 보였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현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세적인 측면에서도 저울질을 좀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일단 1차적으로 브레이킹 포인트가 걸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오늘 동작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이어지냐입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지표적인 부분은 소진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순수한 매물 싸움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순수한 매물 싸움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매물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지금 고점을 받기 때문에 물량을 쏟아낼 거냐, 아니면 고점을 받지만 단기 눌림을 주면서 다시 리바운딩을 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로 봤을 때는 이런 구간들이랑 지금 아주 흡사합니다. 이런 구간들이 아주 흡사한데, 연속적인 거래량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쉬어가는 구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거래가 다시 메마르게 되면, 왜냐면 거래가 메마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치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역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흘러가려고 하는 성질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현상까지 있냐, 방금 이 부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왔기 때문에, 흥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미지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완전히 백지라는 얘기예요. 백지. 저항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항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게 있어야 걸리는 거예요. 지지라는 것도 받아주는 물량이 있어야 지지가 있는 거고, 저항이 있다는 것은 위에 매물이 있으니까 저항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관성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냥 쭉쭉쭉 흘러가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물량이, 거래량이 좀 증액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좀 증액이 많이 이루어지면 조정 쪽의 가닥이 잡힐 확률이 크고, 하지만 거래량 증액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 상황 자체는 어느 정도 그냥 유지되는,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이 정도 그림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편적으로 지금 프리마켓에서 돌아가고 있는 나스닥 시장을 봐도 마찬가지의 모습이고 S&P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보세요. 새벽에 고점을 찍었죠.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을 때 보면 조정을 받을 때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을 내보내죠. 근데 그 뒤에 거래량이, 당연히 지금 시간은 거래가 마를 시간입니다. 거래가 없는 시간인데, 거래가 없으니까 옆으로 겨버리죠. 옆으로 행보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거래량의 증액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이 내용과 똑같다는 거죠. 특별히 저항성 매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 압박을 받지 않는 거고, 저항성 매물을 만나게 되면 조정을 받는, 이러한 사이클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국채 쪽인데, 이제 국채 분위기도 사뭇 조금 뭐라 할까요?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냐면, CPI 쪽에서 먼저 봤을 때의 내용에 좀 호감을 두다가,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쭉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연준 인사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는 자체는, 지금 이 정도 CPI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것은, 글쎄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계시단 말이죠. 지금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름을 다 나열하기도 많을 정도로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연준의 스탠스라는 거죠. 근데 연준의 스탠스까지는 또 관계가 없는데, 이 스탠스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안전자산까지 자산이 연결을 주고 있잖아요. 저 부분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도 같은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 없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전일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었고, 한 번 더 힘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상태에서는 힘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일단 1차적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호흡 조절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이 이제 큰 변곡점에 들어왔다 보는 거예요. 이런 시장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양방향 다 모두 크게 노려볼 수 있겠죠. 양방향 다 모두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게,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 이상은 지금 가본 적이 없어서 매물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뭐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가 딱 그 케이스인데 보세요. 고점을 딱 치고 나니까 매물이라는 게 생기지 않으니까 이 구간에서 그냥 뚫려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는 당연히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매물이 뚫려버린 자리가 생기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저항에 따라서 당연히 차익 실현이 생기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가 생겼냐면 이미 기존에 있었던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지지세가 생긴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지지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저항이 없단 말이죠. 계속 뚫어낼 거냐 이겁니다. 근데 좀 부담은 많이 스럽죠. 지금 월봉상인데, 월봉상 지금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루 쉬었고, 한 달 쉬었고, 7개째. 지금 7양봉. 이게 만만치 않은 양봉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양봉 때의 매물이 신고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익 확산에 집중을 하겠느냐.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현물 쪽인데, 현물이 그렇게 썩 예쁘지 않아요. 현물 자체가 선순환 사이클을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이클을 요렇게 돕니다.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알파벳은 구글이죠. 구글이 돌더니 TSMC가 튀었어요. 왜냐면 알파벳에서 발표했던 것이 뭐 칩셋 관련된 등등등등 얘기를 하면서 튀었어요. 반도체 쪽에서 같이 튀었어요. 그 다음에 튀니까 브로드컴이 튀었다가 다시 엔비디아가 튀었다가 엔비디아가 쳐졌어요. 지금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M7에서도 그저께는 같이 한번 움직였고, 그 전에는 순환으로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보시면 주가 대비해서 그렇게 썩 애쁘장한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물이 신고가를 쳤을 때 사실 현물이 완전히 다 같이 뭐 빨간불을 켜고 반짝반짝하고 있으면 그냥 오로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현물이 전부 다 그런 사이클은 또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레디고 하기에는 이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현물에 대한 사이클이 아직은 순환매 사이클이기 때문에 아주 베스트 샷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글쎄요, 뭐 굉장히 CPI 직전 PPI 때부터 해서 급등락을 주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이 구간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로 합니다. 항상 주식은 제가 어제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고점과 저점, 신저점과 신고점을 찍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런 구간들은 뭐 기회도 기회입니다만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자리들입니다. 언제든지 이거는 물량을 털어도 할 말이 없는 거고, 반대로 지금 매물을 뚫어냈기 때문에 언제든지 레인지고 달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양빵 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를 지나선 이후에는 좀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민첩하게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뭐 특히 또 주간의 변동성을 거의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장이 저희는 아시겠지만 보통 프리마켓, 그러니까 메인 본장전의 승부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항상 이 시간대보다 조금 일찍이나 이 시간대 영상을 많이 찍는 게, 보통 이제 본장하기 전에 수익을 충분히 창출하고 클로징하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있고 대다수 그렇게 매매를 하는데, 저도 이번 주에 좋으나 싫으나 야간에 지금 계속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간에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주간 자체 시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부처님 오신 날 시장도 보시면 이게 주간인데 주간에 완전히 행보였고요. 어제도 주간 내내 지금 행보였고요. 오늘도 지금 현재 주간 내내 행보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뭐 2시 43분이라 시간적으로 좀 텀은 있긴 한데 주간의 변동성이 너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주간의 변동성이 없다라는 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야간에 거의 뭐 힘을 다 집중해서 뭐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침이겠죠. 힘을 집중해서 레인지를 좀 거는, 변동성을 좀 거는 이런 승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상대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자리들은 뭐 끈기 있게 달라붙으시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평상시에 루틴과 좀 다른 시간대에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시면 크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넉넉하게 시장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